마지막 테스트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독일과 미국의 바이오엔텍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 미국의 모더나, 그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그다음에 미국의 존슨앤존슨, 그다음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이 이전 임상 시험 성적이 가장 좋고 앞서 나가는 백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외에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에서 만든 백신이 있는데 이거는 불활성화 백신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 코로나19에서는 불활성화 백신이 백신 투여군에서 더 심한 질환으로 올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임상시험을 유심히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와 만든 비슷한 플랫폼으로 중국의 켄시노와 러시아 가멜리아 연구소에서 만든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들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법이 좀 국제적인 기준과 잘 안 맞아서 전문가들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접했던 건 아무래도 화이자와 모더나입니다. 각각 예방률이 다 90%가 넘었는데요. 물론 수치가 높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있는데 예방률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신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 3상 임상 연구를 하게 되면은요. 진짜 백신을 맞는 군이 있고요. 또 가짜 백신, 플라세보라고도 합니다. 그걸 맞는 군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투여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실제로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나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관찰한 결과 만약에 5명의 감염자가 생겼는데 다시 보니 그중에 4명이 만약에 가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이고 1명이 진짜 백신을 투여한 사람이라면 얼마나 예방 효능이 있는 것인가 이걸 계산하게 되는데요. 가짜 백신은 이제 백신을 투여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100명 감염될 때 백신을 했을 때 25명이 감염됐다면 그 차만큼이 이제 결국은 백신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산수의 계산을 통해서 75% 이 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방 효능이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뉴스에 나온 숫자들을 계산해 보시면 직접 연필로 계산해 보셔도 이런 숫자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약회사들에서 나오는 발표하는 예방률 결과를 좀 보면요. 90%대가 있고 또 70%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높다고 할 수 있는 수치긴 하지만 차이가 꽤 크다 보니까 뭔가 선호가 더 생길 것 같기도 한데요. 둘 다 괜찮은 건가요? 효과 면에서? 네, 사실 수치가 더 좋으면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70%면 좀 안 좋은 건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그 정도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WHO에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제시했던 게 50% 정도의 예방 효과,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간이 적어도 한 6개월, 이 정도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백신이 개발됐던 적이 없고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예전에 쓰지 않았던 연구 단계에 있던 것들이니까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루엔자 백신 정도의 효과여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나오는 결과가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 효과가 괜찮다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고령자분들에서 괜찮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굉장히 고무적이긴 한데 물론 이게 이제 중간 결과니까 아주 장기적인 효과가 어떤지 또 중증의 면역 저하가 있거나 어린아이들은 어떤지 이런 건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대보다는 훨씬 성과가 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온 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아직 상용화는 안 됐지만 벌써 백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정도면 백신 개발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죠. 우리가 보통 백신을 개발하게 되면은 실험실에서 먼저 연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고 1상, 2상, 3상 임상 연구를 하는데요. 과거에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됐던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요. 로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게 걸렸고요. 비형 간염 16년, 홍역 일본 내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다 1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채 1년이 이제 아직 안 됐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류의 다급함을 또 맞습니다.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19 백신의 포문을 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모더나와 화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사의 준비,
두 번째는 mRNA 자체의 특징, 세 번째는 운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원래는 캔서 백신이라고 암 치료용 백신을 mRNA 플랫폼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을 끝낸 회사도 있고요. 물론 그중에 한 회사는 광견병 백신을 mRNA 백신으로 만든 회사도 있고 이미 1상을 끝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랫폼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니까 몽땅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투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미 임상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다른 회사보다는 훨씬 빨리 개발할 수 있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mRNA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2주면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이론적으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한 걸 이번에 여실히 증명을 했죠. 사실은 그렇군요. 가능하다는 거. 일단 또 그 두 회사가 좀 기반이 잘 갖춰져 있었다 맞습니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모르는 말이 나와서 그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mRNA 그게 뭔가요? 단백질이라는 게 우리 인체 내에서 원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DNA입니다. 네. 그 DNA와 단백질 사이를 연결하는 걸 RNA라고 하고 그 연결 RNA를 메신저 RNA라고 부르고 네. 그 앞 글자를 따서 mRNA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mRNA 일단 M이 메신저라는 거 일단 그걸 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